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자, 오늘 HLB 바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어제 제가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렸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서 제가 좀 약간은 조금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장을 좀 스트레스 받아 하시면서 저한테 화풀이를 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해는 하는데, 뭐 여기 우리 소통방을 떠나시거나 아니면은 제 채널을 구독을 취소하시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뭐 분석을 결과적으로는 제 분석이 틀렸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데 현재 이 종목들의 하락은 하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 뭐냐면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시장은 쓰레기가 맞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쓰레기가 맞아요. 그래서 전쟁 난 국가보다도 너무 안 좋다. 입이 아파요. 입이 아깝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서킷 브레이커가 터졌던 이 구간을 뚫고 떨어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장을 떠나냐, 국장을 떠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지고 미장으로 갔고요. 코인으로 갔습니다. 코인 거래소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업비트라고 하는 이 코인 거래소, 두나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나무의 지분을 카카오가 가지고 있습니다. 7.6인데 많이 줄어들어서 하여튼 그냥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 건데, 하여튼 이 업비트의 거래 대금이 코스피 코스닥의 거래 대금을 뛰어넘어 압도를 했습니다. 뉴스 기사에 올려드렸죠. 하여튼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떠나는 것이 맞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떠나지 마세요. 코인 사지 마세요. 미장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돈 벌 수 있으면은 가세요. 가서 돈 많이 버세요. 그게 저 당연한 거도. 근데 이런 생각을 전 하는 거죠. 저도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잘합니다. 잘 알아요. 저도 매매를 하고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인을 권하거나 코인에 대해서 알려드리거나 하진 않죠. 그럴 생각 없고요. 그런데 전 잘 아는데 지금 코인 뭐예요? 불장이죠, 불장. 사람들이 가고 있죠. 이렇게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으니까 갔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보던 그림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주가가 어떠한 특정 종목이 있어요. 올라? 오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때 사. 좀 올라. 털려. 물려. 이런 거죠. 이거 어디서 보던 그림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고 배웠는데 비싸지면 달라들어요. 그러고 여기서 매도를 잘 하면 운이 좋은 거. 하지만 욕심에 눈이 돌아서 더 사다가 물려 싼 가격에 팔아. 되게 좀 자주 있는 일 아닌가요, 이거? 그쵸, 여러분들?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바닥을 칠 대로 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들은 어때요? 과하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면은 선택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제 채널을 구독 취소를 하든 뭐 제 소통방을 뭐 떠나시든 상관이 없어. 왜? 한국 시장 다시 오르잖아요. 그냥 다시 들어와요. 구독하고 영상 조회수 늘어나고 이래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냐고요.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현재 쓰레기 같은 시장입니다. 금투세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만든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근데 전 정치적으로 무조건 중립이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아무 감정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락 이후로는
반등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있을 건데 이 반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 모든 종목들이 엄청나게 오르냐? 불가능. 그쵸? 그러면은 특정 섹터들만, 특정 종목만 올라갈 건데 수급이 쏠리면서 올라갈 건데 그게 뭘까? 그쵸? 우리는 여기에 매수를 하면서 코인을 하던가 이거를 모아가면서 미장을 가든가 전 적어도 이 정도는 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당연히 뭐 트럼프 관련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우리나라 원전 관련도 있을 것이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있을 것이고요. 예, 여러 가지를 봐야겠죠. 하여튼 전망들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예, 우리가 또 제약바이오, 우리 HLB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이제 종목을 찍어서 올려드리긴 할 거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제 연락처를 막뭐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뭐 문자를 달라 그러면 이제 알려드린다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저는 그렇게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알려드릴 생각이 이제는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좀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영상을 막 업로드를 찍어 달라. 예, 이런 요청이 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막 많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 문 선생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체력도 많이 딸리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하루에 하나씩만, 하루에 한 개의 영상만 좀 업로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종목은 좀 달리하면서 그래도 달리하면서 영상을 하루에 하나씩만 업로드를 하려고 하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필요한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알려주시면은 뭐 문자든 댓글이든 저한테 그냥 아무 어떤 방법이든 알려주시게 되면은 제가 확인하고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 아무래도 저도 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주식을 관련해서 다루는 좀 채널들이 다 댓글을 막고 있죠. 예, 댓글을 좀 못 달게 그냥 아예 막아버리고 있어요. 그거는 이 문제가 생길 것을 아예 원천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만간 저도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4일부터 바뀌었는데 문자로 아예 그냥 소통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HLB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제가 또 말 실수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무조건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자, 일단은 우리 HLB가 지금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거래량이 66만 주입니다. 지금 현재 V자로 반등 올라가가 아닙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요런 흐름, 요런 흐름,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여기가 뭐 하루 이렇게 놀아주다가 이제 비모의 결과, 이모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그 기대감, 어떤 기대감이냐? 이제는 그렇다면은 CMC가 바로 이어질 건데 CMC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요런 거, 요런 거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현재 시장 장세가 너무 안 좋아. 수급의 부재고요. 매수세가 굉장히 약합니다. 큰 손들은 다 떠났고요.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코인 미장가죠. 그죠? 그래서 매수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많은 종목들이 그 많은 종목들이라고 함은 현재 히토류가 좀 이제 오늘은 이제 테마였어요. 근데 로봇, 제약바이오는 그냥 뭐 이 정도, 그죠? 보합 정도. 그걸 제외한 모든 종목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종목을 여러분들 얘네가 다 떨어지거든요. 다 떨어져. 당연하게도. 근데 악재가 있는 하락이 아니라 그냥 받아주는 매수세가 부재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그런 하락. 즉 거래량이 없는 하락.
의미가 없는 하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힘들죠. 그래서 일단 그런 정도예요. 지금 현재. 그런 정도고 다시 한번 더 가봤자 현재 매수세가 별로 없기 때문에 힘이 있는 상승세 좀 힘들 수 있겠다. 현재 상태로는 보이지만 제가 HLB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은 철저한 세력주입니다, 여러분들. 세력주예요. 그래서 세력주기 때문에 얘네가 코스피로 상장하는 거를 싫어하고 현재 절대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이유도 외부 자금이 섞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운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FDA 승인이 나고 나서 한껏 주가를 올려놓고 거기서 코스피 상장 그리고 상서제약의 홍콩 상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하여튼 이로 인한 항서 제약을 통한 HLB의 외국계 자금들 유입 이런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음. 근데 이제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거는 비모긴 해요. 비모. 비모. 얘가 뭐 좋은 결과는 당연하게 나올 거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가지고 주가의 반응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의 반응을 보고 그다음에 CMC를 진행을 할 건데 CMC를 12월 달에 바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죠. 11월 달 중말 동안에 이제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1, 2월 달 이때 FDA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클래스 2로 CR을 받고 나서 CR을 다시 한 번 더 시도를 해서 클래스 2로 진행이 되는 그래서 FDA 승인을 받은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그 안에서도 간암에 대한 심사는 FDA도 처음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하여튼 우리 뭐 망했다, 큰일 났다 이게 아니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클래스 2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현재 승인을 바라보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주가는 저는 좋다. 하지만 확실한 타점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때를 노리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뭐 좀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천천히 모아가는 스타일이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현재의 가격 개념으로는 좋아요. 기간 개념으로는 아직 모르겠는데 가격 개념으로는 좋아요. 그러니까 현재 모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들이 좀 많은데 일단은 이제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럼 이제 먼저 이거를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트럼프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현재 시장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움직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통방에다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를 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원래는 이제 11월 달은 25bp 인하를 했잖아요. 근데 12월 달은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먹고 살만해 보이니까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그러면서 트럼프의 IRA 폐지 뭐 이건 이제 2차 전지 얘기니까 지나가도록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소식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또 빠지는 거죠. 매일같이 빠지는데 놀랍진 않지만 또 빠지는 그러면서 테슬라의 하락과 함께 더 빠지는 엔캠은 빠졌다가 반등을 치는 뭐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래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 전망을 좀 이제 시카고 그룹의 거래소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62%, 70% 정도였는데 좀 더 낮아진 상황이 왔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런 걸로 인해서 막 빠져. 그죠? 근데 이 트럼프 당선이 2차 전지한테는 진짜 실제로 악재가 많기는 합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관련 애들한테는 뭐예요? 엄청난 호재가 맞습니다. 암호화폐 애들한테는 뭐예요? 엄청난 호재가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제약 바이오 애들한테는 뭐예요? 빠지니까 악재요. 호재죠, 호재. 사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심지어는 FDA를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애들이나 혹은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나 앞두고 있는 애들이나 다
굉장한 호재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보이시는 것처럼 K바이오 탄력받을까, 약가 인하 등 공약으로 인한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써 있잖아요. 사실은 호재가 맞아요. 근데 다 떨어지던데요. 지금 현재는 안 떨어지면 이상한 거고요. 대학바이오여도 뭐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애들도 다 빠졌어요. 당연히 빠지는데 현재 그 안에서 올라주는 애들이 뭐예요? 뚜렷한 재료가 있는 종목들, 일정이 있는 종목들, 이런 애들이 버텨주고 있다란 말이죠. 오히려 올라주거나 주거나 페트론 같은 애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CDMO, 뭐 지금 이 생물보안법 이런 게 있지만 우리 HLB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재라는 거예요. FDA 승인, 그죠? 왜냐? 트럼프가 임기를 진행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FDA 그때가 승인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승인률도 가장 높았어요. 왜?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이게 저격을 했어요. 너네 뭐 하는데 그렇게 느리냐? 응? 너네 뭐 하는데 그렇게 느려? 거북이야? 실제로 그렇게 갔어요. 얘네가 절차를 최대한 최소화하고 진행을 하고 승인 건수 승인율 높여주고 이러고 있었는데 바이든이 다시 들어와서 다시 한 번 더 절차를 복잡하게 거북이가 다시 됐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보고 있을까요? 바이든의 흔적을 싹 다 바이든이 트럼프의 흔적을 지우는 것처럼 트럼프도 다시 다 지운다란 말이죠. 근데 됐네. 그죠? 하지만 내년이죠. 얘네가 이제 뭐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건 내년이기 때문에 우리 일단 HLB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맞지만 이번에 하고 있는 가남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승인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호재긴 한데 이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거고 근데 호재긴 호재죠. 왜? 그 이후로 우리 HLB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끝나지가 않으니까 그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게 좀 많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HLB가 이번에 간암 다음에 선낭암하고 그다음에 위암한다.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요 사진 보셨을 거예요. 선낭암 준비 끝. 그다음에 간암 현재 진행 중. 위암 준비 끝. 그리고 그 다음에 14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얘네가 현재 이 계열사들이 인수합병까지만 한 것만 다 하더라도 이번 연도만 4개고 막 이제 덩치를 키우고 있어.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자세를 좀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제노포커스, 그죠? 그리고 칼티까지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좀 중요해요. 생각보다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중항체가 좀 많이 중요해질 거라 가지고 요 부분 아주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트럼프의 당선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HLB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호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던 과정에 이런 게 뜬 겁니다. 자, 라이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트로델비 기소세포 폐암 적응증 실패 포기를 했습니다. 벨리어드 2조 원대 경연 손실이라고 되어 있죠. 2조 원대 포기를 했습니다. 자, 얘네 길리어드 얘네가 이제 에이즈 치료제로 굉장히 유명한 애들이에요.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도 뭐 이제 기술력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을 살고 있잖아요. 4차 산업이 이제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이오 섹터 이 안에서도 트렌드라고 하는 게 있죠. 일단은 헬스케어 그중에서 비만 치료제가 있고요. 그리고 항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전병 이 카테고리 안에다가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유전병 그리고 감염병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항암제, 치매, 뭐 파킨슨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있고 이제 비만 치료제 이런 거 있는 건데 이건 이제 헬스케어죠. 이런 게 있는 건데 현재 우리 HLB는 여기 여기 두 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중에서 항암제에 아무래도 파이가 좀 더 큰 상황인데 다른 걸로도 지금 이제 이게 영역을 좀 더 넓히는 중에 있어요. 하여튼 이제 이런 상황인데
얘네가 지금 하고 있었던 게 이게 좀 희귀암입니다. 얘네가 감염병, 유전병 이런 것 중에서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희귀하긴 해요. 근데 생존율도 굉장히 좀 낮고 예후도 좋지 못하고 이제 이걸 암을 컨트롤하고 질병을 통제하면서 결국은 이거거든요. 수술까지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비소세파 페세포암의 경우에는 치료제로 인해서 이 항암제로 인해서 암이 뭐 완전하게 사라질 뭐 가능성도 있겠지만 혹은 이제 암을 정도를 더 억누르는 그죠?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가장 일단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안전하게 환자의 상태를 수술까지 할 수 있을 정도까지를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냐, 호전시킬 수 있냐, 이거를 사실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평가가 들어가요. 근데 쉽지 않다. 포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HLB는 써 있죠. 리보세라닙 병용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 폐암 수술 성공률 크게 높여. 어떻게? 그냥 높여? 아니죠. 크게 높여.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의 리보세라닙은 해냈다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죠? 음. 그래서 보조요법으로서 폐암의 수술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성과가 이미 보였고요. 신약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이미 임상 결과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무리 제가 오늘은 이제 최대한 기존에 말고 다른 얘기를 많이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걸 좀 보여드리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라이벌 회사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들도 있고요. 그런데 뭐 옵디보 여보이 이런 애들이 간암 생존율을 20%까지 떨궜다. 근데 우리 리보세라님 40%까지 떨궜다. 너무 중요한 거다. 그죠? 그리고 타 약물과의 병용요법 너무 기대가 되며 너무나도 가능하다. 그래서 시장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50에서 70%를 바라보고 있다. 뭐 이런 말씀 다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뭐 저런 것들 이제 이유가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 일단은 뭐 지금 주가가 이러고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을 막 드렸던 것처럼 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수 관점 나쁘지 않다. 하지만 기간 측면에서 봤을 때 애매하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모아가는 걸 권장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던 거고요. 근데 만약에 변수가 발생해 얘네가 비모가 나오든 뭐 하든 아무런 주가 변동이 없어.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싶긴 해요. 왜? 이 돈을 넣었던 철저한 세력주라 그랬죠. 이 그림을 그렸던 애들이 차익 실현을 하지 못했는데, 그죠? 못했는데, 과연 여기서 이러고 놀아줄까? 저는 그럴 가능성을 안 보고 있지만, 안 보고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이제 대응해야겠죠. 손절을 치든지 대응을 해야겠죠. 하여튼 해서 일단은 소액으로서 천천히 모아가고, 만약 차트가 이상하다, 따르시는 그런 흐름이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아무리 여러분들 생각해 봐도 이럴 흐름은 별로 없어 보이죠. 그죠? 그것보다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 혹은 이런 식으로 그죠? 각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 여기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가능성보다는 상방을 올라가는 보고 있는 그 가능성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무조건 갑니다. 라는 말 안 해요, 여러분들.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더 크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기 바라고요.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일 토요일 날 비가 온대요. 그러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기온이 뚝 떨어져서
영하 1 도까지인가 예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